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백 번도 넘게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그래, 알겠어 라는 힘없는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을 뱉고 돌아서는 길에 느껴지는 그 묘한 자괴감과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죠. 어떤 이들에게 거절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소중한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버릴 것만 같은 죽기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공간 심리방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그토록 거절을 힘들어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학적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거절하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당신의 지친 마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착한 아이 증후군 때문입니다. 사실 착하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큰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기대를 우선시하며 스스로를 억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내가 착하게 행동해야만 부모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거나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에게 양육자의 사랑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거절은 곧 나쁜 아이가 되는 것이고 나쁜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공식이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버리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업무를 대신 맡아주거나 친구의 무례한 농담을 웃으며 넘기는 이유는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는 순간 나에 대한 평가가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거절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이 나약하거나 결단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살필 줄 알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따뜻한 배려의 방향이 오직 밖으로만 향해 있었을 뿐이죠. 우리가 거절을 망설이는 더 깊은 뿌리에는 유기공포라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되고 결국 나를 떠나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불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우리 뇌가 보내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거절하지 못한 채 이어가는 관계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연결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멍들고 아팠을지 감히 짐작해봅니다. 거절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당신은 사실 그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다정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는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을 당신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 또한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애쓴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하려는 찰나에 느끼는 그 강렬한 두라는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오래된 생존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거절이라는 상황을 사자나 호랑이를 만났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원시시대의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버려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니라 우리 본능이 당신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라고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거나 직장 동료의 요청을 한 번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이 위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지점이죠.
이제 우리는 이 공포의 정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공포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것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만 굳어져도 혹시 나 때문에 화가 났나? 내가 거절해서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타인 중심적 자기 대상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기분과 욕구는 늘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만족해야만 내가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거절을 하면 상대와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건강한 관계일수록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착취적인 관계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고 당신은 점점 더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죠. 결국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미 관계의 뿌리가 썩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가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할 수 없을 때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공포의 벽을 조금씩 허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연습은 감정의 분리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거절로 인해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까지 통제하고 책임지려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당신의 영역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따라 정중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 서운함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감정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감정을 돌보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방치되어 있었나요? 남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깎아내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데 써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해도 당신을 사랑할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 곁에 남을 것이고 당신의 거절 한 번에 등을 돌릴 사람이라면 애초에 당신의 인생에 그리 소중한 인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며 당신의 평화와 안녕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계선을 설정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나의 영역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기술들과 나를 사랑하는 연습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경계선을 듣는다는 것은 타인과 나 사이에 높은 담장을 쌓아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가장 나답게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정원의 울타리가 소중한 꽃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듯 우리의 경계선도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거절을 망설여온 분들에게 경계선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선을 긋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차가운 사람이라고 오해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먼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기술 중 하나인 나 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할 때 너는 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니? 라고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지금 나의 상황과 감정에만 집중해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일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신경 써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거나 오늘은 제가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어서 혼자 조용히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유하면 상대방은 거절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할 시간을 버는 기술입니다. 부탁을 듣는 즉시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울 때는 잠시만요, 제 일정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거나 지금 바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니 내일까지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공포 반응은 한풀 꺾이고 우리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거절의 문구를 고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짧은 틈이 당신을 예스맨의 굴레에서 구해줄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거절은 부탁받은 행위에 대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거부나 비난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우정이나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중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크게 화를 내거나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거절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타인의 경계선을 존중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관계라면 더욱 단호하게 경계선을 지켜야만 당신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예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대답이 나 자신에게는 노가 되는 것 아닌지 자문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나 자신의 휴식과 평화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타인의 실망보다 나 자신의 소진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경계선을 지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진정으로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타리 하나가 세워졌기를 바랍니다. 그 울타리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존재가 시들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절의 순간에 차오르는 불안함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떨릴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 떨림조차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내딛는 용감한 발걸음이니까요. 오늘도 심리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심리적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론을 알고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아주 작은 실천의 한마디입니다. 거절은 마치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통증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의 삶은 타인의 손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만의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직장에서 누군가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일을 떠넘길 때 우리는 그동안 죄송해요 라는 말부터 꺼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앞에 정중한 사실을 먼저 두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제 일정도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빈틈을 찾아 설득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짧고 명확한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시간을 아껴주는 가장 정직한 소통 방식입니다. 오랜 친구나 지인이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절하면 이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하며 억지로 응해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도와주다가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지치고 싶지 않아. 이번엔 어렵지만 다음엔 기회가 되면 꼭 돕고 싶어 라고요. 이 말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당신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이런 솔직함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거절을 내뱉은 직후에 밀려오는 죄책감이라는 파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한 뒤에 찾아오는 그 불편함은 당신이 나쁜 짓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익숙한 수능의 패턴을 벗어난 것에 대해 보내는 일시적인 적응 신호일 뿐입니다. 그 파도가 밀려올 때 도망치거나 다시 예스라고 번복하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그 기분을 바라보며 아, 내가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구나, 기특하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그 불편함을 견뎌내는 시간만큼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뿌리를 깊게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 자체로 이미 온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거절 좀 한다고 해서 당신의 선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등지는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거절 한 번에 당신을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마음보다 당신의 쓸모를 더 사랑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깎아먹지 마세요.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타인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슬픔을 외면하며 살아온 당신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고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심리방에서의 이 시간이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요라고 처음 말하던 그 순간의 용기를 저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더 평온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공간 심리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